전셋값 상승의 원흉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고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전세대책과 더불어서 신규 규제지역을 지정을 했죠. 자,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시장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부에서 이제는 전국토를 규제지역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현실 인식이 너무 없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자, 우선 보면 어김없는 풍선 효과입니다. 사실 이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6.17 대책에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이었죠. 근데 좀 의아하게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지역이 빠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나게 이번에 규제지역 또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포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파주가 이 풍선 효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이 후폭풍이냐, 이 집값 급등 핀셋 규제 후폭풍이라고 일컬었는데,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 김포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더니 울산이라든지 창원 이쪽 또 파주 같은 곳에 호가가 1억 원 이상씩 껑충 상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규제 지역 지정할 때도 여러 번 겪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과거의 경험을 허투루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막기에만 급급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보면 파주라든지 아니면 운정신도시, 역시 파주 지역이죠. 파주 운정신도시 쪽 이제 GTX 라인이나 좀 어떤 신도시가 잘 구성된 이 중심부 쪽에 입지가 좋은 곳에는 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천안이라든지 울산, 창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정부가 김포와 부산, 대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파주와 울산, 창원들이 하루새 호가가 1억 원씩 뛰고 있대요. 여기에다 또 이 핀셋 규제로 지역별로 집값 조이기에 들어갔지만 어김없이 이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24번째죠. 이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로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어딘가로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비규제 지역으로, 또 거기를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비규제 지역으로 늘 그렇게 이동해 왔어요. 자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좋아요. 이런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는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꼭 정부의 이 담당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지금 국토부 1차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어떤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실무적으로 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시장 현실의 인식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전세값 상승의 원흉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그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임대차 3법이 잘된 법이냐 안 된 법이냐 했을 때 거의 절반이 넘는 숫자의 국민들이 이 임대차 3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책을 짜고 있는 실무자는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이 저금리와 1, 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임대차 3법 자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이건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한 거였거든요. 이 1차관이. 근데 시청자가 오히려 이 1차관보다도 현실적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청자가 이 갭 투자를 완화하면 전세 물량, 이 물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갭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 투기 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커서 이를 완화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선을 그었대요.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많은 혜택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투기 수요? 글쎄요, 투기 수요일까요? 뭐 투자 수요 혹은 투기 수요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수요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었죠? 그 임대 사업자들이 본인이 여유가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주택이 임대 시장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임대 시장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죠? 그 많은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5%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지 갖가지 어떤 제한들, 어떤 의무들이 존재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양질의 어떤 그 좋은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그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에 공급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래서 이제라도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살리면 안 되겠냐라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마저도 묵살해 버린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 1차관이 이런 얘기 했었죠. 저금리랑 1, 2인 가구의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가구가 점점 분화가 되면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자, 그렇다면 이 1, 2인 가구들의 이 전세 수요가 대다수가 아파트로 몰릴까요? 아파트로? 물론 기왕이면은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 살면 좋긴 하겠지만 많은 숫자가 1, 2인 가구들의 많은 숫자가 꼭 아파트만 몰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적정한 사이즈의 주택도 있습니다.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 1인 가구라고 해서 꼭 원룸에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모두가 다 아파트로 가진 않잖아요. 1, 2인 가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명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원룸 같은 이런 주택들로도 수요가 분산되기 마련인데 온전히 이번에 이런 전세난의 영향은 저금리와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데이터도 그럴까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의 주택 유형별 전세 거래량의 추이인데요. 회색 선이 2019년도 10월 달이고 이 주황색 선이 2020년도 10월 달이에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 다가구 주택은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론 이 거래량, 전세 거래량의 추이가 둘 다 줄긴 했지만 그 준 어떤 이 폭이요. 약 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소량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아파트는 어떻죠? 12,000에서 6,800 거의 50% 절반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죠? 10월 달이라고 하면은 이미 임대차 3법이 이제 발효된 이후죠. 임대차 3법이 발효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아파트, 질 좋은 주택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도 1, 2인 가구들의 어떤 이 전세 수요 증가를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세난의 탓으로. 이 정부 당국자가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정치권에서도 분명 해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이 정치권에서도 이 주택 관련 어떤 이 정책들을 짜는 그 정치인의 인식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진선미라는 국회의원인데요. 이분 이런 얘기 했어요. 임대주택을 본 진선미, 내 집과 차이가 없어. 환상을 버리면 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멘트 나왔을 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요. 이게 진심이더라고요. 이분의 진심. 자,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뭐 어떤 특정 정당, 어떤 정치인을 뭐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요, 이 진선미 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에요.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법률이라든지 뭐 정책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짜는 이 담당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그 11월 19일 날 이 전세 안정대책이 나오면서 특히나 많이 나온 게 뭐였죠? 임대주택으로 매입 임대주택, 즉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좀 매입하면서 그것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의 주된 정책의 어떤 그 공급량이 다세대와 빌라, 연립주택 같은 이러한 유형의 주택들에 많이 몰려 있었죠. 그 주택 중에 하나를 이분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대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진선미 의원이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에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식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이게 새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가 이 진선미 의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동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래요.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임대주택을 둘러보고 방이 3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와, 우리 아파트도 방이 3개인데 우리 아파트랑 별반 차이가 없네. 사람들이 이거를 왜 모를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좀 전에 기사에서도 봤듯이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건 이 아파트라는 주거의 형태가 가장 질 좋은 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방이 1개냐, 2개냐, 3개냐,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파트라는 녀석은 보안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나 이게 서울 내지 수도권 같은 이런 좀 인구들이 밀집한 이런 지역에서는 또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주차 공간도 확보가 잘 돼 있고, 여기에 단지 내에 어떤 커뮤니티 혹은 조경, 여기에 뭐 어린이집과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즉 주거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꼭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이런 필수적인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세 대책이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같은 유형의 주택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역세권에 있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는 아파트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디가 오르면은 여기 찍어 누를 거야 하는 규제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한 정부 정책을 짜는 당국자들 또 정치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전세난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내년이 되면은 또 후년이 되면은 될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10분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고서 내 앞으로의 어떤 주택 상황들, 뭐 매입을 한다라든지 뭐 임대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를 믿고서 결정을 해요? 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짜는 이런 당국자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돼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